쉬운 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예제 3에서 안 했던 게 3 실습 01번이 있어요. 어, 그 가끔 사진 작업을 할 때 뭔가 좀 환상적인 이미지로 뭔가 좀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사하게 이제 블러 효과를 주면서 오버레이 블렌딩 기법으로 합성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어, 방법은 일단 그런 작업을 해주려면요. 이 레이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자, 복제를 해주고요. 두 번째 레이어를 필터에서 흐림 효과를 줄 건데, 필터는 다양한 이펙트를 넣어주는, 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앞에 어떤 필터 같은 거 이렇게 뭐 장착을 하기도 하는데, 필터는 여러 가지 이펙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필터에서 흐림 효과 위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해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줄 건데요. 이 가우시안 블러는 반경 아래 값을 많이 주면 줄수록 흐림의 값이 커져요. 흐림의 값은 뭐 정답은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합성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블러를 주면 되는데 저는 뭐 한 5 정도 줘볼게요. 자, 복사한 레이어에 지금 흐림의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흐림의 값 준 것하고 원본하고 합성을 할 건데 어떤 합성을 할 거냐면 상단 부분에 이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약간의 이런 셀로판지 겹침의 느낌으로 해줄 건데 아까 여러분 실습한 거 보니까 그 김요한 학생이 그 쿠션 그거랑 그다음에 글자 이런 거에 이 효과 그 뭐야 화병에 꽃 합성한 거에 곱하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세요. 자, 저는 여기서 어떤 거 해줄 거냐면은 오버레이란 기법으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오버레이 눌러볼게요. 자, 오버레이 눌러보면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버레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곱하기하고 스크린 기법의 중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하고 스크린의 중간이라서 오버레이를 넣어주면은 그 약간의 환상적인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원래 원본 그다음에 블러 효과를 준 걸 가지고 오버레이 기법으로 합성이 되면은 좀 이렇게 약간의 화사하면서 환상적인 느낌으로 합성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주로 과거에 웨딩 사진 이제 합성해 줄 때 작가들이 그렇게 작업해 준 경우도 많았었고요. 옛날 모델들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 이제 뭐 화보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으로 합성을 해줄 때 지금과 같은 오버레이 합성으로 블러 효과 줘서 합성을 해주기도 해요. 요거는 4번 저장을 해둘게요. 근데 뭐 이거는 쉬우니까 여러분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실습은 오늘은 6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실습 파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실습 파일은 3-4번 꺼내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예제에는 뭐 다른 뭐 얼굴이 있지만 이 얼굴을 여기다 합성할 건데 여기 얼굴만 남기고 나머지 머리 부분은 없앨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레이어 마스크로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본인 얼굴로 합성해 주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뭐 게임에서 대표 뭐 하여튼 뭐 게임 캐릭터 하여튼 자연스럽게 합성해 주는데 그건 제가 중간 과제에 넣으라고 할 거고요. 합성해 주되 최대한 이 합성한 게 티가 안 나도록 해줘야 돼요. 자,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얼굴의 크기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T 눌러서 얼굴의 크기를 맞춰줄 건데 그 전에 투명도를 좀 준 다음에 할게요. 투명도를 주면 이 얼굴 라인과 얼굴의 이 부분과 보면서 합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컨트롤 T 누르고 크기를 줄여주는데 얼굴 크기를 합성할 부분에 얼굴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주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컨트롤 알트 플러스 자, 레이어 마스크를 주고요.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는
하단 부분에 검은색과 흰색으로 투명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줄 거고, 자, 여기에 블랙으로, 자, 브러쉬 툴로 브러쉬의 사이즈는, 아, 이 주의할 점이 이거 캡스락을 누르면은 중심점만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브러쉬 눌러주고 브러쉬에 이거 외곽 라인이 안 나오고 중심점만 나온다는 사람은 캡스락 눌러서 해주면 돼요. 대신에 내가 중심점을 뭐 이용을 해서 찍어야 된다. 그럴 때는 중심점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크기를 확인한다라고 할 때는 캡스락 눌러가지고 크기를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지워줄 건데 블랙으로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먼저 경도를 100으로 해서 선명한 걸로 해서 먼저 좀 지워줘 볼게요. 자, 지워주는데 살짝 투명도를 놓고 볼까요? 지울 때 일단 여기 모자 있는 부분. 자,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작업을 했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투명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목 있는 이런 데가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더 해주고 어, 혹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지웠다. 그러면 언제든지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너무 오버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버된 부분들은 흰색으로 다시 복구를 할 건데 브러쉬로 할 때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나머지 경계 부분을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도 내가 혹시 너무 오버가 됐다. 그런 부분들만 보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합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준 예제 말고 여러분들이 합성하고 싶은 뭐 여러분 얼굴로 해도 되고 연예인 사진으로 해도 되고 뭐 어떤 캐릭터도 상관없으니까 합성만 자연스럽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감 보정도 원래 원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색하면 색감 보정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어린아이 얼굴은 특별히 막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저는 JPG로 시스 파일에다가 6-1번으로 저장을 해둘 거고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꼭 해보세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지우개로 지울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로 해서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는 지우개와 달리. 자, 이렇게 해서 원본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계속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도 다 끝났고요.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예제에서 우리는 포토샵 카테고리 들어가서 이제 4번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첨부 파일에 4번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이제 챕터 4번은 그라디언트라던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고 이것도 웬만하면은 오늘 다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할 건데 요것도 지금 내가 보여준 예제 말고 다른 이미지 갖고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제출할 것들이 많아서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이제 1번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는 이런 예제가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이 안에 색을 칠해보라고 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하얀색 부분이면은 하얀색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얘는 닫혀져 있죠.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 선택한 컬러, 뭐 컬러는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색상에 대한 색상 견본이 있어요. 색상 견본은 창에 보면은 색상 견본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색상도 있지만 색상 견본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 이 색상 견본은 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또 컬러에 대해서 색상 견본의 컬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선택을 해주면 언제든지 색상에 대한 그 컬러가 계속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그라디언트 툴을 꾹 누르면 두 번째에 페인트 통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 버켓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페인트 버켓. 페인트 버켓으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열려져 있는 이 간격 안에는 이렇게 컬러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인접을 체크를 풀고 해주면은 이 마술봉하고 똑같아요. 인접을 체크 풀면은 내가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그 모든 컬러 부분 컨트롤 D 페인트 통인데 내가 인접 체크를 풀고 클릭을 해주면은 해당되는 그 컬러는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뭐 요거는 닫혀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으로 컬러를 해주는데 인접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페인트 통은 이렇게 닫혀져 있는 같은 컬러에는 이렇게 한 색으로 색을 칠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저장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는 되게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 요 혹시 이 과일 이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동남아 여행 갔다 온 학생들은 많이 알 텐데, 당연히 별 모양으로 썰리게 돼요. 스타프루츠라고. 자, 여기 열대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제 컬러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스타프루츠의 이 색이 궁금해요. 그러면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내가 이 색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추출을 해주면 현재 나의 정경색은 추출한 이 색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샵하고 이제 숫자 코드로 영문 코드로 이제 값을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RGB에 대한 값으로도 줄 수 있고 CMYK에 대한 값도 줄 수 있는데 보통 포토샵 작업은 RGB 값이나 아니면은 보통 여기 샵 옆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거는 추가해서 내가 언제든지 색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색상 샘플러라고 해가지고 어, 내가 추출한 곳에 대한 그 컬러를 지금 계속 볼 수가 있죠. 몇 개까지 볼 수 있나? 9, 10, 11도 있나? 10개까지. 최대 색상 샘플러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까지 해서 여기 뭐 숫자가 보여요. 1, 2, 3, 4. 그러면은 지금 1에 대한 컬러는 이렇고 2에 대한 컬러는 이렇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막 색상 샘플러를 10개씩 비교해보면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뭐 색과 관련해 가지고 뭐 케미칼 저의 동기는 이제 LG화학 그 케미칼 쪽에 우리나라 1호 색채 컬러리스트 그거 자격증 가지고 있고 했던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색에 대해서
뭐 화학적인 컬러 결과 이런 거 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툴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걸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 스포이드는 사용을 많이 해요. 내가 추출한 컬러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추출한 컬러대로 그대로 사용해 주거나 그 컬러로 뭐 칠을 해 주거나 그럴 때 활용을 많이 해 주는 게 이 스포이드 툴이에요. 자, 여기서는 물론 내가 원하는 컬러로 페인트 통을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는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 바지는 패턴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동 선택 도구로 하얀색 부분인데 인접 체크 때문에 컨트롤 D 머리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요, 항상 새로운 레이어에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 언제든지 그 레이어 삭제하거나 뭐 효과를 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을 칠하는 거 웬만하면은 배경 레이어에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레이어에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그라디언트로 색을 좀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그라디언트 도구 그리고 나는 원형으로 넣어주고 싶어서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했고요. 나는 컬러를 바꿔주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 구름은 무슨 색이지? 구름? 나는 좀 브라운 계열 컬러로 두 가지 톤. 그럼 나는 선택을 밑에 컬러를 바꿔주고 싶으면요. 하단 부분에 클릭해가지고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 톤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방사형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뭐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컬러가 나오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바지는 패턴으로 좀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그 레이어를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흐림 효과를 주거나 그래서 항상 뭔가 칠을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레이어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는 내가 티만 바꿔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또 배경 레이어에 이번에 바지 한번 해볼게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선택해주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레이어. 이번에는 바지는 패턴으로 칠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편집에 이제 무언가 칠을 해줄 수 있는 칠. 지난번 미니언즈는 그냥 뭐 50%로 했는데 저는 일단 색은 100%로 할 거고 투명도는 색은 패턴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패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 포토샵의 기본이 있는데 기본적인 패턴들은 사실 좀 예쁜 게 없어서 패턴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저는 뭐 나무 해볼게요. 나무로 하고 확인 누르고 그랬더니 패턴이 들어갔네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패턴을 넣어줬고요. 별로 안 이쁜가? 패턴을 뭐 예쁜 게 없네요. 예쁜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뭐 그냥 그렇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배경도 칠할 수 있고 뭐 배경은 또 음, 내가 뭐 합성을 해주고 싶으면 뭐 배경이 별로 안 이쁘니까 선택. 근데 이 안에도 해줘야 되겠네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어, 배경을 다른 거에 합성해 볼까요? 여기다 합성해 볼까요? 휴가가 뭐 복장을 약간 휴가 간 것 같은 느낌으로 해주기 위해서 나는 사람만 추출할 거니까 선택을 반전 시켜서 사람만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서 크기가 안 맞으니까 컨트롤 T 누르고 크기를 아이고 이 바지 사이에도 없애줘야 되겠네. 합성했고요.
그리고 여기 바지 사이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고요. 컨트롤 D. 머리하고 옷이 안 왔네. 머리는 그러면 같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삭제 다시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가지고 왔잖아요. 요 부분 뺄게요. 이거는 Alt 키 누르고, 아이고, 컨트롤 Z, 배경.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영역을 반전해 줄게요. 영역 반전. 자, 선택해서 영역 반전. 자, 잘 보세요. 다시 영역 반전. 가지고 올 건데, 이거 그냥 갖고 왔더니 요 위에 레이어가 안 가져와졌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복사를 하되, 내가 보여주는 모든 환경을 레이어 합친 상태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카피가 아니고요. 병합해서 카피. 그러니까 레이어를 전부 다 합쳐서. 그럼 저는 병합해서 카피 해주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면 머리랑 옷이랑 다 레이어가 다 합친 상태로 어, 붙여넣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줄여서 합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서 합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이나 뭐 그런 걸로 뭐 운동화라던가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뭐 운동화 색칠하는 거 싫은 사람은 흰색 운동화가 좋아서 흰색으로 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T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컬러가. 컨트롤 U. 그냥 화이트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색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이건 저장해 둘게요.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그러면은 6-2번인가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한 거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을 색으로 칠할 건지 패턴으로 칠할 건지 그라디언트로 칠할 건지에 대해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중요해요. 제가 뭐를 만들 거냐면은 구를 만들 거예요, 구. 근데 이건 여러분들만의 구인데 컬러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줄 거고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지금 보면 여기 구가 있는데 이 구가 이렇게 그림자도 자연스럽고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체감 앞에는 항상 반사광이 있어야지 이렇게 확실한 구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레이어 그리고 제가 원형 툴로 Shift 키 누르고 원 하나 만들 건데 자, 컬러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할 건데요. 자, 새로 만든 레이어에 자,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주고 상단 부분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온 사람들은 여기 옆에 그 클래식 그라디언트라는 거 체크하고 요거 눌러주세요. 자, 클릭해서 볼 건데 저는 일단 컬러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할게요. 자, 구 형태로 해주려면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가는데 꼭 끝에는 반사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컬러가 이렇게 추가되고 빼고 싶으면 이 부분 클릭해서 밑으로 빼면 돼요. 자, 클릭한 부분은 이 어두운 색보다는 좀 더 밝아야 돼가지고 블랙보다는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일단 컬러는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나머지 블랙보다는 좀 밝은 색으로 먼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확인. 자, 저는 이제 그라디언트 중에서 방사형으로 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빛 받는 부분 생각해서 이렇게 끝까지 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Z. 저는 밝은 부분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반사광은 이렇게 확인.
다시 빛받는 부분부터 반사광까지 드래그. 일단 먼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반사광을 해주기 위해서,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요. 그림자를 해주기 위해서 그림자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선형으로 할 거라서, 자,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자, 기본 사항에 블랙과 화이트로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처음에 있는 선형 그라디언트로 해줄게요. 선형 그라디언트로 좌에서 우로 먼저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제가 그림자를 이렇게 퍼트려 줄 거거든요. 이렇게 퍼트려 주려면 아까 했었던 그 가우시안 흐림,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 줄 건데 중요한 건 영역을 해지한 다음에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우시안 블러가 밖으로 못 나가요. 꼭 영역을 해지, 컨트롤 D. 요걸 필수로 해주세요. 분명히 내가 실습 요거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요거 해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어줘가지고 이 흐림이 밖으로 못 나가가지고 흐림이 이 점선 안쪽에만 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컨트롤 D 눌러서 흐림 효과를 넣어주고요. 뭐 흐림 효과는 여러분들이 주기 나름인 건데 뭐 저는 일단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반사광은 그림자는 이 구보다 밑에 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 가 있어야지만 훨씬 더 입체감이 들어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뭐 그림자에 대한 각도는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있어야지만 이 구에 대한 이 반사광과 그림자 때문에 입체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자 활용해서 구를 만들어주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J 눌러서 저는 이거 말고 색을 좀 다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U 눌러서 자, 색상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색상화 체크하면은 나의 컬러가 랜덤으로 어떤 컬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고 싶은 색 만들어주고 뭐 밝기라던가 아니면 채도 조정해서 응용해주면 되겠죠.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컨트롤 U 눌러서 색상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하는 색으로 살짝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구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중간 과제에 이거 구 확인할 거니까 구도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구는 뭐 나는 흑백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 흑백으로 해도 되고 나는 어떤 컬러를 넣어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컬러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4번 저장해서 저장을 따로 해둘게요. 자, 요거는 제가 제 이름 폴더에 6-3번으로 해둘게요. 자,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요 파일은 저장해 두고 나머지 잠깐 쉬었다가 접속하도록 할 건데 5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따 할게요. 잠깐 쉴게요.